나이가 들면 수입은 줄어들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할 텐데 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 살 길이 막막한 것이 요즘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현재 지갑 사정을 잘 알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지실 텐데요. 모임 회비, 용돈, 지인 생일 등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지갑이 텅텅 비기 마련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은 나이 80대니 가장 소중한 건 돈이라며 돈이 아쉬워지면 인생이 서글퍼진다고 하시네요. 아파도 나이 들어도 돈은 필수입니다. 제 아는 지인은 아직도 씀씀이 통제를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돈 씀씀이 못 고치면 말년에 벌어지는 일들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생활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주변 지인에게 영상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텐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 퇴직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은 낮아지기 힘듭니다. 가족들 저항도 커서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짐을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돈 씀씀이 못 고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구독자님의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그러신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중요하다고. 하다못해 친구들 만나 약주 한잔 하려 해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돈이 없으니 주눅들어 한다고.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은 아니래도 써야 할 곳에 쓸 돈은 꼭 필요하다고. 아들딸한테 미리 재산 물려주고 내 노후 눈치 보지 말고 돈 꽉움켜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함부로 안 한답니다. 자식들도 공부시켜주고 키워주면 됐지. 사는 것까지 치닥거리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안 도와준다고 하소연한답니다. 다른 구독자분께서는 우리 시어머니 자식들에게 한없이 퍼주는 스타일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노인정 2년 다니시더니 돈이 최고라는 할머니들 말 듣고 꽉 쥐고 안 퍼주시네요. 전 잘하시고 계신다고 맞장구 쳐 드려요. 현금 좀 있는 건 늘 징징대는 동서 다 줄까봐 걱정했는데 이번에 예금 만기돼서 용돈 준 것 보태서 갱신하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예금 통장 어디에 있으니 혹여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걸로 쓰라고요. 구독자분 시어머니는 현명하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착해도 가난하면 노년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착하면서 돈이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갚지 못해 빚지든 빚을 진 채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요. 누구나 죽기 전 이 세상에서 진 빚을 다 갚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돈뿐이죠. 세상에 진 빚을 갚고 죽으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믿을 것은 돈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돈 씀씀이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고 실천하셔야 새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씀씀이 첫 번째. 바로 퇴직금으로 투자 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목돈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요. 젊었을 때 모아둘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 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하다.
노년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글로벌 우량 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경조사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앞전에 초반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을 텐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결혼식 부조금, 병원비 등 잔잔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제 주변 지인은 매주 결혼식, 장례식에 다녀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조금이 월에 2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부담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본인의 조사에 오신 분들에게는 도리는 다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경조사까지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축하는 간단한 인사말로 충분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가서 얼굴까지 비칠 필요 없습니다. 내 앞길이 막막한데 그것부터 해결하셔야죠. 냉정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돈 씀씀이를 줄이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내 건강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는지는 신만이 알 수 있겠지만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사고가 아닌 이상 평균 이상의 수명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 미리미리 노후연금 준비들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오래 사는 것이 제약이라는 말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노후연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오래 사는 것은 제약이 아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겠지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보험 등 종신형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나 상품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연금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수명보다 1년을 더 살게 되면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무려 5%나 높이는 효과가 있죠.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하고 오래 사는 것이 수익률을 높여주는 상품인 것이지요. 물론 반대로 오래 살지 못하면 보험의 원리상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연금을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아프거나 다쳐 병원을 찾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 다니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싼 진료비로 없어지는 돈, 걱정으로 받는 나와 가족의 스트레스. 그나마 큰 병이 아니거나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액땜했다 생각하고 몸을 더 관리하고 조심하며 생활하겠지만 큰 병이나 사고라면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텐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고 꼭 경험해 보고서야 느끼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지 않고 일찍 세상을 뜨게 된다면 받아야 할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불편해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젊을 때 벌어놓았던 돈마저 병원에 갖다 바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끊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복권이 있겠는데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적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 은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로는 요즘 유행인 구독 서비스입니다. 옛날에는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하고 우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케이블 TV,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음원 서비스, 앱 등으로 구독의 범위가 커졌습니다. 구독료를 살펴보면 인터넷과 케이블 TV 결합 상품이 한 달에 5만 원,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 달에 1만 원대, 넷플릭스가 한 달에 만원대입니다. 각각의 서비스 이용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를 내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죠. 이용하지도 않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내 노후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이런 구독 서비스는 한 달만 무료로 이용하려 해도 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깜빡 잊고 지나가다간 자신도 모르게 소액이지만 매월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카드를 등록하면 구독을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구독 취소 요령을 눈에 띄게 알리지 않고 있어 미로를 찾듯 구독 취소 버튼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동구매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그 순간 즉흥적으로 지갑을 열어 돈을 쓴다면 모두 충동구매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려 기다리다 계산대 앞 진열대에 놓인 껌이나 초콜릿을 사는 것이 대표적일 텐데요. 집에 휴지를 쌓아두고도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면 이건 정말 싼데라며 지금 사는 것이 크게 절약하는 것인 양 휴지를 집어드는 것도 충동구매입니다. 아무리 싸도 돈을 쓰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집안의 공간만 차지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싼 물건에 대한 충동구매는 더 위험합니다. 특히 명품은 비싼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어 명품을 사는 것이 충동구매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분도 있더군요.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보고 이 비용을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충동구매하는 것은 건강 관련 식품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영양제나 건강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건강식품을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욕심에 의해 충동구매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돈씀씀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돈 씀씀이 고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주변의 사례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소개해 드렸는데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